그럼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나와주신 박홍룡 선생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만화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짜거나 스토리를 짤 때 흔히 하는 얘기들, 이야기를 A, B, C, D로 풀어갑니까? 아니면은 C, A, B, D로 풀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후배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먼저 당기고 이야기를 진행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그 이야기의 그 전개, 클라이막스, 결말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이렇게 A, B, C, D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후배들이 많은 자기들이 했던 스토리 얘기할 때 대화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은 A, B, C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 만화와 가까이 했던 그런 시기와 왜 만화를 그리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만화가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A, B, C로 풀어나가는 게 이야기 엉키지 않고 머리 아프지 않고 쉽게 이야기가 전달될 것 같고요. 이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글을 깨우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쯤, 그러니까 글을 좀 알 때예요. 저학년 무렵 때 아버지가 제 책상 앞에다가 표를 하나 붙여놓으셨어요. 표 내용이 책 속에 길이 있다, 옳게 읽고 바로 가자라는 표인데, 그 표가 책상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밥상보다 조금 형편이 좋은 할아버지가 짜신 책상이에요. 직접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톱으로 켜서 나무를 널빤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상을 짜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막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안진뱅이 책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직접 짜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상에다가 황토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 색이 변하지 않도록 그 색감을 입혔는데 아버지가 그 작업을 하시고요. 동네 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을 얘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 동네 겨울철에 할 일이 없어서 모여서 이렇게 화투를 치려고 하는데 동네 화투가 그렇게 흔치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화투 48장을 아버지가 다 손으로 그려가지고 동네에다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화투 잘 그렸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어떤 그 모방할 만한 어떤 그런 그 재료를 보지 않고 그린다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도박을 했거나 계속 그런 일만 했거나 아니면은 한 번 보고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실력, 그러니까 그림쟁이한테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인지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여튼 아버지는 그 화투로 유명했던 분이고요. 저희 형님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집안에 계시니까 저희 형님은 극장표를 위조를 했어요. 그걸 30원씩에 친구들한테 파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화투 그리고 돈 위조하고, 그러니까 재능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는데 그림 그리는 일이 그렇게 그렇게 어렵거나 아니 오히려 다른 그림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컸었어요. 그런 환경에서 컸는데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돈 벌러 이렇게 소위 그렇게 일을 맡으셔가지고 떠나시면은 얼굴을 못 뵈는데 그 부모님이 아주 멀리 또 떠나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이렇게 큰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그 기억에 의해서는 주관적인 기억에 의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후반기 무렵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게
한 몇 년은 그런 시간이 주어졌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할머니 손이 이렇게 크고 하니까 이렇게 그 어떤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이 할머니하고 잘 통하지 않으니까 할머니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왜 우리 집엔 TV 안 놓냐고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주문을 하고 부모님이 오시면 그런 주문들을 했었냐면은 실제로 당시에는 TV가 그렇게 흔치 않았었습니다. 한 마을에 겨우 TV가 부유한 집안에 한 대, 두 대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TV 만화영화 하는 시간 되면은 그 부잣집 아이 자기 또 애들한테 이렇게 그 TV를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소위 뇌물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과자가 될 수도 있고 딱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 친구들 다 데리고 가면은 그런 뇌물을 준비할 수 없는 저는 거기 갈 수도 없고 또 친구도 없고 놀 친구도 없고 또 TV도 없고 하니까 그 친구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전에 만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렇게 얻어요. 다른 데 썼지 않습니다. 당시 만화 영화를 나오면 다 이렇게 딱지로 동그란 딱지로 지금은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동그란 딱지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는데요. 만화처럼 나오는데 그 딱지를 보면은 대략 그 원화를 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딱지만 제대로 눈여겨 보면은 저도 이렇게 그 만화 영화 주인공들을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만화 영화가 막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이 그 집에 TV가 있는 집에 몰려서 가려고 할 때 그 아이들이 보는 그 땅바닥 앞에서 바로 이제 나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 만화 주인공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을 했었습니다. TV랑. 예, 그 없는 스토리도 입으로 막 그 얘기해가면서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막 땅바닥에 그리기 시작하면요. 대략 첫날, 뭐 둘째 날 시작하기 한 2, 3주 정도는요. 그 주인공이 나와서 제가 그 주인공을 손으로 흉내낼 수 있어가지고 막 그리기 시작하는 2, 3주 정도는 거의 정말 50대 50으로 그 TV 보러 가는 친구들을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10명 정도의 친구가 있다면 5명 정도는 제 그 그림 앞에 끌어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신감이 붙고 해서 만화를 그리는 걸 참 즐거워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만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붙잡으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외롭지 않으려고 만화를 그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무렵인 것 같아요. 이사를 다니시다가, 그 서울, 지금은 강북구인데요. 삼양동이라고 있습니다. 미아동. 그 삼양동으로 이사 오게 되는데, 우리 옆집에, 만화가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옆집에. 그 나이 때도 좀 외로웠었어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4번 전학을 했고요. 중학교를 3번 전학을 했으니까 뭐 매년 전학을 한 거죠, 매년. 또 저와 같은 친구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군인인 친구, 저와 똑같은 환경을 만난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군인이라 이렇게 발령을 받으면은 떠다녀서 자기도 어떤 그런 저와 같은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너무 많은 이사를 다녀가지고요. 중학교 때 만화가 바로 그 옆에 살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 살아요. 자취하면서 그 만화 그리는 그런 작업들과 이런 걸 관전하면서 마음이 이제 비로소 굳어졌어요. 나도 만화가가 되자. 혼자 자취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전혀 외로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이. 작업에 딱 몰입했는데 관전평이에요. 작업에 몰입했는데 캐릭터가 그 만화 주인공이 짓는 표정, 그 표정에 따라서 막 자기 작가가 그림 그리는 분이 얼굴 표정을 막 적으면서 그리는데 울었다가 화냈다가 웃었다가 하면서 막 그 내용이 푹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그림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 정도로 재미있나? 저 정도로 저 정도였던 역할을 하나? 라는 생각하고 있다가 그 새벽 2시에도 깨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 다 잘 때
깨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남들 다 깨서 일할 때 자더군요, 이분들은. 예,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장면들 보면서 만화가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만화에 저렇게 혼자 사는데도 외롭다는 이야기들을 안 한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외로우면 얼마나 외롭다, 자꾸 외롭다는 얘기를 제가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중학교 무렵에 이렇게 만화가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조금 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20살이 되기 전에 바로 박기정 선생님, 만화가 박기정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그분 문화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분을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십니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세대예요, 이분들이. 만화계 거의 한국 만화계 초창기 멤버, 한국 만화계 기틀을 준비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이들을 보니까 그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계시군요. 예. 이분 작품으로는 얘기해도 잘 모르실 텐데 하여튼 도전자라는 제목이 가장 유명했던 것 같고, 레슬러, 저도 그 독자는 아니에요. 또 이 박기정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던 시대의 그 유명한 당대 작가들 중에 산호라는 분이 계신데요. 라이파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라이파이. 예. 모르시는군요. 드디어 제가 조금 더 아는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예. 그런 세대의 분이신데, 제가 그 문화에 들어가게 돼요. 한 2년간? 예, 2년간 그분, 그 박기정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제가 문화의 막내예요. 박기정 선생님이 이제 만화가로서의 작업을 이렇게 필력이나 여러 가지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접으시려고 하실 무렵에 제가 그 문화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제 뒷세대가 없어요. 박기정 선생님 문화 중에. 박기정 선생님 그 화실을 생각하면 유일하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작업실 옆에 바로 그 만화 원고를 보관하는 그런 서재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만화 원고를 보관하고 그 책들을, 발표한 책들을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박기정 선생님 작품들이죠, 다. 딱 들어가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게 해서 만화를 그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에 딱 들어가면요, 제 용어로, 낙원이에요, 낙원. 그 선배들이, 물론 이제 해놓은 발표된 작품들 보지만 그 선배들이 직접, 펜화, 원고를 펴게 되면 그 펜화, 또 실수해서 그 화이트로 본 수정한 장면들, 직접 펜을 깊게 눌렀다가 가볍게 뛸 때 이 펜선들, 그 깊게 그 원고에 파인, 종이에 파인 펜선의 모양들이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은 거의 황홀했었습니다. 그 펜선, 날카롭게 지나간 선들이라든가 아주 그 호흡을, 그냥 펜선만 보고 있어도 펜선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소리가 삭삭삭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펜터치를 하면은 선배 중에 한 분이, 야, 흥룡아, 네가 펜선을 착착착 그면은 그 옆에서, 그 작업하는 옆에서 선배님이 자면서 하는 얘기예요. 딱 잠을 이렇게 청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장가 같다. 그 펜선 긁는 소리가, 종이 긁는 소리가 있습니다. 밤 2시, 3시 막 작업을 하면 일체 아무 얘기 없이 펜만 긁으니까 그 삭삭 긁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배들이 하는 원고만 봐도요, 원고만 봐도 그 펜선 깊이하는 걸 보면서 그 삭삭 소리가 원고에서 그냥 들리는 거예요. 이때 그 몰아댄 확 감정을 빠뜨렸던 선배들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박기정 선생님의 원고지만 많은 선배들이 그 집 문화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거쳐놓은 것들이 거기 쌓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 유명하다는 모든 만화가들이 온 거를 당시에 그 박기정 선생님 그 골방에서, 낙원에서, 저만의 낙원에서 그걸 다 봤어요. 그 펜타 치는 것들 보면서 그 호흡, 그러니까 펜을 길게 빼다가 탁 멈췄다가 다시 그 다음 선을 걷는 이런 그 순간순간까지 이렇게, 그때 뭐 그 나이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그 그림 그린 장면들이 이렇게 그 원고 보면서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작업을 하니까 보면서 완전히 이렇게 한번 흠뻑 취하게 되면은
제가 직접 그리는 게 아닌데도 선배들이 그리는 거 위해서 거의 뭐 가슴 쿵쾅 뛰는 거를 이렇게 막 그냥 엉덩이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 펜타치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걸은 펜타치에서 그 선배들이 그 호흡, 손의 호흡을 읽을 수 있었다고요. 뭐 이렇게 읽으면 뭐 합니까? 제 손으로 그게 안 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눈으로는 그게 읽혀도 손으로는 그게 안 그려져요. 그 눈으로 보는 그 좋은 그림을 볼 줄 아는 그것과 내 손으로 그려는 그것이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안 맞아서 정말 아까 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초중고다니, 그 미전에서 기고 난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쌍꺼풀 터뜨리는데 나라고 별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하여간, 손으로 그리는 내 그림이 눈으로 보는 그 그림을 따라가질 못해요. 아주 절망하고 많이 그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만화가 되겠다고, 아까는 낙원이라고 그려놓고는 손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으니까, 이건 정말 만화 같은 지옥이 없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이렇게 무능한 그림쟁이가 또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 번은 이 손에 펜을 꽉 쥐다가 쥐가 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손을 풀려고 막 흔들다가 벽에다 한번 때렸어요. 뼈가 깨져가지고 조금 신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고민했었습니다. 만화 참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그 외로움을 이기한 낙원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지옥이 됐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그 선배들이 그림 훈련하는 그 시기를 저도 이렇게 맞이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실제 사람을 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틀 때문에 자기 그림이 대상에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익힌 그림이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림 틀, 캐논, 표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표준이 이렇게 있어야 이제 바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만화가들이 자기 캐릭터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만화가들의 작가의 독특한 그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그림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는 도구가 바로 그림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잣대라고 말하면 좀 맞을 겁니다. 자기 그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 그림체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지만 작가들은 그러나 그 원형이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다른 사람 그림일지라도 대상에 틀렸다 맞았다를 작가들은 알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림 틀이라는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림체가 있고요. 그림체는 작가의 독특한 색깔이에요. 그림 틀은 어느 작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갖춰야 떠야 할 눈이에요. 그림 보는 눈. 자기 그림 맞았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도구인데 그걸 얻기 위해서 하여튼 사람을 수년간 그립니다. 사람을. 조금 재밌는 얘기 하자면은 과거에 그 사람이 많이 나오는 잡지들은 여성 잡지나 아니면 사진 카메라맨들이 인물을 찍었던 그런 잡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잡지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헌책방 가가지고 많이 사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잡지들, 여성지 보니까 한국 표준형 체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이렇게 사람을 말렸더라고요.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거 가지고 연습하려면 야, 너 표준형 바뀐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요즘 잡지 가지고 연습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이. 조금 그림 훈련하고 하는 친구들은 디지털 카메라 흔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찍어갖고 와요. 그냥 평시 모습 찍어갖고 옵니다. 그 몰래 카메라 아니에요. 와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서 그 사람들 세워놓고 표준형, 한국의 표준형이라든가 자기가 마침 이제 다뤄야 했던 그림체를 재울 수 있는 잣대를 그 그림들을 놓고 연습하면서 만들어냅니다. 해가지고 그 그림을 눈이 익히는 게 아니고요. 손이 기억하도록 연습을 해요. 조금 어렵습니까? 이 얘기도 핀이 좀 다른 데로 갈까봐 얘기하기 싫은데요. 조금만 더 얘기를 해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 연습을 참 많이 해요. 만화가들이 사진, 사람 놓고 세우는 연습을 많이 해요. 이 순수화들과 좀 다릅니다. 한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냐, 잘 그리냐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그려가지고 어떤 체형을 한국 사람의 또는 그 어떤 어린아이의 나이들은
또는 그 젊은 여자, 남자 이런 체형들을 완전히 손이 익히게 해야 됩니다. 손이 익혀져야 돼요. 손이 생각 없이 그래도 손이 이미 익어가지고 이 손이 기억을 하고 있는 그림이 돼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캐릭터를 그려도 대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검증하지 않아도 그림이 벌써 검증돼서 나오거든요. 더 어려운 얘기 한 것 같으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손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연습 한참 하면요. 한 4, 5년, 한 10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전화를 받으면서 각자 이렇게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뭐 몇 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메모를 하면 다들 텍스트로 이렇게 메모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한 친구들은 어디서 누구랑 만나자 하면은 그 장소, 배경들이 막 지금 그려집니다. 몇 시에 만나자면 시간, 이 텍스트, 아라비아 숫자 써지는 게 아니고 시계가 그려져요. 시계탑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만나자, 어떻게 만나자, 그 사람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텍스트보다도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텍스트처럼 걸 익혔겠습니까? 그림들을. 무지막지 안 그려져가지고 손이 이렇게 어떤 그런 경직돼가지고 벽에다 제가 한번 때린 적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연습을 합니다. 그런 연습을 할 때 이제 그런 사진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 길 지나가면서 카메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이렇게 눈에 한번 묻으면요. 집에 와서 그 손으로 긋게 되면 그 동작이나 액션들이 그대로 체형들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는 경춘선인가를 타면은 청평역을 지나게 돼 있는데 청평역에 이렇게 여름철 되면은 많은 소위 휴가를 여름을 날려고 이렇게 오는 그 젊은이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 청평역 맞은편에 광장 맞은편에 그 가게집에다가 이렇게 화판을 펴놓고 역에서 막 기차 시간 돼가지고 이제 내리는 하찮은 분들 막 쏟아져 나오면은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카운터를 해요, 이 그림으로. 그 정도로 빨리 연습을 그려가면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야 그림을 그릴 때 카메라가 어떤 위치로 이렇게 잡아줘도 그림이 어색하지 않고 평상시에 일반인이 보던 그런 편한 그림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탄탄한 그림을 갖지 않으면은 이야기 전개에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도 많이 제약을 받아요. 그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은. 자기가 유일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무대가 좁아져요. 주인공 캐릭터가 움직이는 그 환경이. 저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시기를 거치고요. 데뷔를 이제 하게 되는데, 모든 만화가들이 다 그래요. 다른 장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데뷔하기 전에는 데뷔가 바로 목표기 때문에 모든 작품을 준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량이라는 걸 쏟아 넣어가지고 데뷔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딱 데뷔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실 끊어진 연처럼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만화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장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